예, 이번 시간 일주론 갑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진일주를 보겠는데, 일단 갑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총 6개가 있죠. 갑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갑목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큰 나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런 큰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 토지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이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6개 이제 요걸 보면 흙에 뿌리를 갖다 내리고 있는 게 지금 요 갑술하고 갑진이죠. 나머지는 이제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갑이. 그런데 지금 요 술토 같은 경우는 이제 메마른 흙이거든요. 여기 이제 요 술토 안에는 이제 지장간이 신정무에서 이제 정화가 들어있는 거고, 요 개수는 이제 진토는 이제 개수하고 이제 무토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뭐냐면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좀 촉촉하게 갖춰져 있는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토가 진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좀 마른 흙이고, 이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나무가 클 만한 조건이 되는 이제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진일주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지에 어떤 조력을 좀 받고 있는 이제 일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진일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일주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다른 일주보다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이렇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수도 이제 뭐 도움이 되고 태양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나무는 뿌리가 이제 토지에 이제 뿌리를 잘 내려야 이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갑진일주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이 이제 목인데요.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청색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요 진은 이제 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룡이죠, 청룡. 청룡이라는 거는 아주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기운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변화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갑진일주를 가진 사주가 아주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진일주, 그래서 이 청룡이 의미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자기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막 하늘로 승천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갑진일주가 남 밑에서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갑진일주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지장간이 이제 을개무가 있죠. 이렇게 지장간이 을목하고 개수하고 무토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38은 30일 중에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그리고 무토가 이제 18일입니다.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일간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술충미 사구를 깔고 있는 사주는 인생이 팔자가 좀 평탄하게 변화 없이 순조롭게 가는 것보다는 아주 변화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곡절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동적인, 역동적인 어떤 그런 삶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런 지장간이 의미하는 것도 이제 있는데요. 여기 을이 이제 온 거는 이게 지금 초기, 중기, 정기잖아요. 그러면 요 진월이면 양력 4월달인데 요 전달은 이제 묘월이었죠. 묘월. 묘월의 지장간은 갑을이죠. 갑을. 그 다음에 묘진, 다음 달이 4월이 되잖아요. 4월은 지장간이 무, 경, 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지장간이 오는 거는 여기가 지금 초기인데, 요 초기는
전달의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달의 전기. 지금 전달의 전기가 요거 을목이잖아요. 을목. 요 을목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요 개수는 진술충리 그 사고의 중기는 전달 기운이 이제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묘지인에서 진월이 양력으로 4월달인데 4월달이면 이제 거의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왜 무슨 겨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월 중순에 한 3일 동안 엄청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겨울이 거의 뭐 겨울처럼 좀 추워요. 뭐 강원도 전방부대나 뭐 그 강원도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하순에도 이제 눈이 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충리에서 지장간의 중기가 의미하는 것은 전 계절이 끝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진토의 전기는 토잖아요. 토가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진월의 이제 무토는 다음 달이 이제 4월이잖아요. 요 4월에 여기 초기로 넘어가죠. 초기 좀 무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 지지가 전부 다 지장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 지장간이 진토의 지장간이 을계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외울 때도 을계무로 외우셔야지 무계을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을계 이렇게 외워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지장간에 요 9318이라고 하는 요 날짜가 요 을목이 9일 동안 작용하고, 개수가 3일 동안 작용하고, 무토가 18일 동안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시면 지장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이 이제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이제 을이 이제 겁자가 되고, 개수가 정인이 되고, 무토가 이제 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장간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 일주는 지장간이 어떠한 육친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그 육친성이 시륜성상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따라서 육친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륜성이 굉장히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겁재정인 편제인데, 이 겁재정인 편제가 요 겁재정인 편제 을계무가 요 진토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친성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일주는 이제 그 기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갑진은 이제 백호제살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 뭐 피를 보고 죽는다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뜻도 있고 이제 해운데 뭐 너무 세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강하죠. 진이 의미하는 게 이제 용이니까, 용이 승천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간목은 이제 만민영 선생의 그 삼명통에 보시면 그 천간지지 분배라고 해서 10개의 천간을 이렇게 지지로 이제 분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계입니다, 우계. 천둥번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목이 딱 밑으로 뭐냐면 내리 꽂는 거죠, 이렇게. 그 번개가 이제 땅으로 내리치는 거죠, 이렇게. 요 진토라고 하는 땅에 내리치는 거고, 우리의 큰 소리가 나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갑진일주이다 보니까, 이 백호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피를 본다는 것보다도 아주 좀 기가 좀 세고, 자존심이 좀 엄청 세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그 변화인데요. 그 진토의 어떤 그 역동성을 좀 저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여기 그 합이 이제 그 천간합이 5개가 있잖아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합, 무계합 이렇게가 있는데, 합화오행이 있죠. 합화오행.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 요 요 그래서
합해서 합화된 오행. 그래서 이제 갑기합은 이제 그 토, 그리고 을경합은 금, 그다음에 병신합은 수, 그다음에 정인합은 목, 무게합은 화가 되죠. 요렇게 이제 출발하기 5개가 있는데, 요게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오행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요 진월에 그 진에 바뀝니다. 만약에 이제 갑년이었다. 갑년이면 갑은 이제 기하고 합을 해서 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월은 갑기합해서 갑기합은 토잖아요. 그러면 무진월이 됩니다. 무진월. 그리고 이제 여기 갑진시도 보면 갑진일주는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무가 됩니다. 무. 이렇게 해서 이제 합화오행이 이렇게 항상 바뀌는 그 월과 시는 요 진토입니다. 진토. 예를 들어서 여기 을목이 왔다 그러면 을은 이제 경하고 이제 합을 하죠. 을경합 금이잖아요. 그러면 을년은 무조건 뭐냐면 경진월이 되는 거죠. 경진월. 을경 금이니까 경진월. 그리고 여기 이제 병으로 시작되는 그런 연이었다. 병술이 됐든 병인이 됐든 병제가 됐든, 그러면 병신합 수잖아요. 수는 임수가 되겠죠. 그러면 임진월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진토가 이제 의미하는 게, 지금 진토가 의미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진월에 이제 굉장히 그런 합화오행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리고 진토가 의미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진술충의 사고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 역동적이고 이제 변화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진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갑목이 진토에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죠.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일주보다는 그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 개인이 다른 일주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진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진일주가 의미하는 게 이제 갑목일간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이 갑목이 이제 의미하는 게 이게 이제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좀 강하고 이제 아주 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갑일간은 좀 지도자적인 성격이 좀 많고요. 그리고 특히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백호살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지에 이제 진토가 이렇게 시론상 돌려보면 이제 쇠지에 해당되잖아요. 이제 쇠지가 이제 반한지인데, 반한지가 이제 의미하는 게 말안장이잖아요. 말안장이 예전에 이제 말 타고 다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진일주가 지지에 이제 쇠지, 반한지를 깔고 있으면서 백호살이고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남밑에서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즘 쇠지인데요. 쇠지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한지가 의미하는 것들은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직위, 그리고 약간 높은 위치입니다. 이제 쇠지인데, 쇠지면 11성상에서 이제 왕지 다음에 쇠지잖아요. 그럼 상당히 높은 기운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쇠하다고 해서 좀 기운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왕지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정도인 거지,
그게 뭐 기운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묘지까지 가야 기운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쇠지 정도면 어느 정도라도 왕한 기운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한지 입달만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뭐 일주론 할 때마다 요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보시는 게 갑진이잖아요. 갑진인데 이제 여기 간목이 여기 있죠. 간목이. 그다음에 을목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병무 정기가 여기 있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화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화토동법에 의해서 같이 있죠. 여기가 이제 금의 영역이고, 요 두 분이 이제 수의 영역입니다. 임수, 계수 이렇게 있죠. 오늘 이제 간목인데, 간목은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갑부터 시작해서 절태, 양, 생욕대, 로광, 쇠. 오늘 여기서 이제 쇠지가 되는 거죠. 쇠지. 쇠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간목에서 이제 쇠지가 있으면 똑같이 을목도 쇠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을목은 음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절태, 양, 생욕대, 로광, 쇠. 여기에서 이제 을축이 쇠지가 되죠. 갑진, 을축. 요쪽 영역에서 그 쇠지가 이루어지면 요 화토 영역이나 수의 영역이 아니고 요 목의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요 금의 영역에서 또 똑같이 쇠지가 생깁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양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태양, 생욕대, 록, 왕, 쇠. 경술에서 이제 쇠지가 되죠. 경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같이 가죠. 금의 영역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금은 음간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죠. 절태양, 생욕대, 록, 왕, 쇠. 신미쇠가 되는 거죠. 신미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총 갑진, 을축, 경술, 신미가 요게 이제 쇠지가 되는 겁니다. 쇠지. 그래서 요거를 시중성 이렇게 할 때 뭐 60개를 어떻게 다 뭐 외우느냐 하는데, 요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하다 보면 60갑자가 시중상 어디 위치있느냐를 금방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해 놓으시면 일주론 공부하기도 아주 쉽고, 시중성 외우기도 굉장히 좀 아주 의외로 좀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고, 이제 예를 들어 갑영역하고 이쪽에 금영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네 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화토하고 여기는 수는 총 화토수니까 총 6개가 돼요. 하나, 둘, 여기 병목 같이 가고, 정기 같이 가고, 임계 같이 가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시균성상 위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6개가 나오는 거고, 요쪽에서는 총 4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갑진일주가 보시면 여기 무하고 개하고 이제 합을 하잖아요. 12개의 그 지지 중에 지지의 지장간에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거는 요 진토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아주 좀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진이 이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묶여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쓸 수 없다고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로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편제에 해당되는데, 갑진이 이제 제곡인이라고도 해요. 제곡인. 제곡인이라는 거는 지술충의 사고에 재성을 깔았다고 해서 이제 제곡인인데, 지금 그 갑진일주 보면은 지금 요 무토라고 하는 그 지술충이 안에 깔아놨잖아요. 진털에서 제곡인인데, 이 재가 인성하고 이렇게 묶여있죠. 이렇게 묶여있으면, 만약에 여기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술터 와가지고 진술충이 됐다, 이렇게 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성이 쉽게 뭐냐면 공략당하거나 뭐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갑진일주가 재물 축적하기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다른 일주보다는 이렇게 그 제곡인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합으로 그 재성이 묶여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좀 들어와도 나름대로 그 재성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되어 있는 거라서, 물론 다른 다른 청간에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뉘앙스나 그 의미는 조금 달리 되겠지만, 요 일주로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재물 축적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요 편제 재성이 개수는 이제 정인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게 뭐 공부하고 이제 뭐 명예도 되고 뭐 계약도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요렇게 이제 같이 묶여있다는 얘기는, 이 갑진일주는 내 어떤 명예를 이제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학업을 해서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좀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갑진일주가. 그래서 갑진일주가 굉장히 어떤 그 재적인 어떤 그 성취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다른 천간에 어떤 거에 운영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재물 축적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갑목은 기본적으로 진토라고 하는 어떤 좋은 토양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진일주가 이제 백호를 의미하고 청룡을 의미하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삐끗 잘못하면 아주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융화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갑진일주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게 참 뭐냐면 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 갑진일주는 그냥 내가 굉장히 이제 본인도 뭐 나름대로 똑똑하고 또 추진력도 있고 이제 하는데, 누가 막 강압적으로 뭘 시킨다던가 뭘 좀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다 반발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뭐냐면 잘 어우르고 컨트롤을 해야 직장생활을, 조직생활을 잘 하는 건데,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럼 내가 굉장히 최고인데 뭐 이렇게 자꾸 날 감시하고 시키느냐, 이런 것들하고 잘 맞지가 않은, 그러니까 윗사람들하고도 잘 맞지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생활 할 때 갑진일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을목이 이제 겁재잖아요. 이제 그 겁재라는 게 이제 그 재를 이제 가지고 온다, 겁재.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갑진일주가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좀 투기 같은 거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쪽 계통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겁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남의 재산을 내가 어거지로 이제 뺏어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겁재가 지장간에서 좀 이렇게 그것도 쇠지 안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좀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겁재가 의미하는 게 이제 그 형제 자매잖아요. 뭐 친구나 동료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을목을 이제 12도상 돌리면 진토에 이게 또 관대지가 돼요. 이게 관대지.
관대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옷을 제복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복을 입고 이제 쇠지 반환지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그 형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 중에 갑진일주는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을목이 의미하는 게 갑목은 큰 나무 이런 걸 의미하지만 이제 그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을목은 이렇게 얘를 막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갑목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형제자 자매 중에 이제 을목이 저기 그 대좌 색공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대지, 어떤 유니폼, 뭐 공적인 업무 이런 걸 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갑진일주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갑목은 을목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는 갑이 도움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갑진일주는 동업 같은 걸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겁자라는 게 뭐 친구, 동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업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있는데 사업하다가 갑진일주는 이 동업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재탕이라는 아까 이제 저는 겁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편제가 이제 지금 여기 무토가 편제잖아요. 이제 편제인데 편제는 이제 남명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인데 이 무토도 요 진토에 요 무토도 요 진토에 이것도 관대지가 되잖아요. 관대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부인이 배우자가 남명 입장에서는 관대지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관대지에. 그리고 관대, 대좌, 색궁에 있죠. 색궁에 또. 색궁에 있어요. 색궁에. 색궁이라는 건 반환지라서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갑진일주의 주위를 보면 부인도 그냥 대좌 색궁이 뭐냐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을목도 뭐냐면 대좌 색궁이었잖아요. 을도 뭐냐면 진토에 이제 그 대궁이 되니까. 그래서 대좌도 똑같이 이제 대좌 색궁이면 갑진일주의 남명은 여자가 나름대로 뭐냐면 유니폼을 입고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명의 갑진일주는 배우자 운이 좀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떤 부인이냐. 뭐 관대지에 있으니까 관대지라는 건 뭐 공적인 업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니폼이니까 뭐 간호사일지 뭐 의사랄지 뭐 교사나 교수도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군인 경찰들 다 그런 것들이니까 나름대로 뭐냐면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부인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진일주가 여자를 너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갑진일주의 좀 남자가 좀 기를 못 씁니다. 여자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편제도 이제 되는데 편제는 또 남녀 공이 그 아버지도 되잖아요. 아버지. 편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또 그 대좌 색궁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갑진일주의 아버지도 나름대로 일정한 직위를 갖고 좀 이렇게 그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이제 나온 개수는 이제 여기 인성이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정인인데 이 정인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는 건데 이 개수는 이제 진토에 12운상 돌리면은 양지에 들어가죠. 양지, 절퇴양. 이 양지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 길을 양이에요. 근데 길을 양인데 이 양좌 대궁이잖아요. 그 인성이 양의
개소라고 하는 인성이 요 진토의 이제 양이니까 양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 쇠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좌 쇠궁이 되는 거죠. 양좌 쇠궁. 그래서 양좌 쇠궁이 의미하는 거는 요건 길을 양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시고 해서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모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인성이 어머니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갑진일주를 가지는 그 사주의 일주는 어머니하고 나이 먹어서 좀 유정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다. 그 길을 양주나 서로 뭐 이제 그 인연이 되니까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고 갑진일주는 가까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좀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유정한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이제 갑진일주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천간에 어떠한 글자가 좀 정확하게 또 와줘야 돼요. 이렇게 인성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그 통근을 해가지고 있어줘야 이러한 것들이 실제 뭐냐면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보는 건 요 일주만 놓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직업적으로 볼 때도 이 갑진일주가 남 밑에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는 전문 직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 조직생활보다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내 바운다리 내에서 남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의 조직생활, 직장생활. 뭐 대기업의 그 회계 파트다, 아니면 뭐 법무 파트다, 또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그 공학적인 분야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를 건들 수 없는 그런 분야 전문직으로 들어가야 갑진일주는 조직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니면 갑진일주는 조직사회에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군인 경찰 뭐 남들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군대나 조직사회, 뭐 경찰 조직사회도 뭐 이 사람 눈치도 보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는 그 전문적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좀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가. 제가 현재가 아주 지금 무진 관대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쇠풍이 있으니까 이 재물 축적 능력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게 이게 갑진일주이기 때문에 사업가로 해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갑진일주가 가진 어떤 약간 좀 불리한 부분들은 본인이 잘 견뎌야 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아주 그냥 본인의 어떤 정말 센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거는 이제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보시죠. 진신은 이제 간목이 필요로 하는,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청간, 그 다음에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청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신강신약이나 뭐 오행의 희귀론하고는 그리고 오행의 생극제와 이런 거는 좀 전혀 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니까 무토하고 기토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무토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정화 있네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정화. 나무가 크려면은 이제 태양이 있어야 되니까 병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은, 그 다음에 정화도 진신입니다. 잘 쓸 수 있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정화고, 또 정화가 요 경금을 잘 재련시키거든요. 잘 재련시켜서 요 경금이 간목을 또 쓸 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정화, 무기토,
병정화, 무기토, 경금, 개수가 이제 진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신을 제가 이제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간목은 병화나 정화가 이제 이렇게 천간에 왔다. 그리고 뭐 여기 지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지지에 뿌리를 뭐 내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요런 병정화 요거는 이제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렇게 됐다 그러면 이 갑진일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진토 안에 요 개수가 들어있고 무토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간목이 필요한 건 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토양도 있는데 여기 지금 태양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병화가 왔다. 그러면 이 갑진일주는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식신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돈도 이제 많이 모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한 어떤 재적인 성취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천간에서 이제 왔다 그러면 진신이면서 잘 통분이 되고 특별하게 뭐 형이나 충으로 이제 없으면 이 갑진일주의 어떤 장점이 이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도 이제 진신인데요. 경금은 이거 이제 관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금이 여기나 이제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이 갑진일주는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이 갑진일주의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실인데 신금도 물론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신금은 이건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그런 형국이라 신금이 온다 그러면 직장생활은 뭐 조직생활은 하지만 조직생활이 많이 힘들게 조직생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간목이 신금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금 보고 있는 간목이다 그러면 직장생활 힘드시죠 그러면 다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금이 오면 다 좋은데 여기 지금 진토의 지장간이 을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뭐냐면 합을 하죠. 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요 관성은 여명 입장에서는 이건 배우자잖아요. 배우자가 나랑 이렇게 관계가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지지의 지장간 요 을목하고 이거 을목은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몰래 뭐냐면 합을 한다는 거죠. 뭐 바람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는 단점이 또 있어요. 이게 뭐 경금이 여기 오든 뭐 여기 오든 요렇게 이제 합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와이프 몰래 바람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되면 이 갑진일주의 여명은 남편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진신이 개수였잖아요. 개수. 이 개수는 이제 이게 정인이잖아요. 인성 정인. 정인이라는 게 이제 아주 좋은 육친성이잖아요. 이게 길성에 들어가고 사길성에 들어가잖아요. 재관 인식이 사길성이고 살상겁 표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사흉신인데 이거는 인성이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공부나 학업을 하면 여기 이제 요 인성이 월이나 이제 연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갑진일주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는 그런 사주일 것이고 연구계통으로 나가간다는 거 아니면 뭐 교수, 교사 이쪽 계통으로 나가면 이 갑진일주의 장점이 발휘되는 그러한 일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신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신이 잘 있느냐 안 있느냐를 갖다 파악을 해서
전체 사주 간명을 하는데 이런 진신의 개념을 사용하면 적중률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갑진일주지만 여기 천간에 어떤 글자가 놓이기에 따라서 양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유의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일주로 공부하기가 되게 좀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는 이제 삼합을 보겠는데요. 요는 지는 이제 신자진 삼합을 하잖아요. 신자진 삼합. 신자진 삼합을 하는데 아까 요 갑진은 쇠였잖아요. 쇠고 그다음에 요 갑신은 이제 절이죠. 절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구나. 갑자는 이제 12운성상 이제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거는? 욕지에 해당되죠, 욕지.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제 신자진 삼합을 하잖아요, 신자진 삼합. 수에 이제 삼합. 목의 삼합, 뭐 해묘미, 화, 인우술, 그 다음에 수, 신자진, 금, 사유축, 이렇게 이제 신자진 삼합을 하고, 12운성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전력수 약자이거든요. 전력수 약자. 전력수에 여기는 합자예요. 합자. 그러니까 삼합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게 쇠지, 반환지, 갑진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치가 이제 갑진일주가 뭐냐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를 만나면 이 욕을 만난다는 거는 이게 욕이 의미하게 이제 끼의 발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막 외부로 펼치고 하는 그런 욕폐지예요. 욕폐지. 이게 이제 이런 욕의 단계라는 거는 이제 끼의 발산을 의미하니까 내가 굉장히 이런 능력을 발산하는 어떤 고러한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절이잖아요. 절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일주가 이런 신을 만나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러한 어떤 갑진일주의 어떤 장점이 일시 이렇게 신을 만나면 좀 끊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요 절로 인해서 내가 잠깐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갑진일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봤습니다. 갑진일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